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빨간 냄비와 제복 입은 사관, 그리고 종소리, 이 세 단어만으로도 연상되는 풍경이 있습니다. 바로 연말이면 만날 수 있는 구세군 자선 냄비인데요. 많은 이들에게 이웃사랑의 필요성을 일깨워주는 우리 사회의 따뜻한 이들입니다. 오늘 파워인터뷰에선 과천에 있는 구세군 사관대학원 대학교 김동진 총장을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네, 총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먼저 우리 티브로드 시청자들에게 인사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는 구세군 대학원 대학교 김동진 총장입니다. 이렇게 인사드리게 돼서 정말 반갑습니다. 네, 우리 구세군 사관대학원 대학교는 1910년에 이제 개교를 했다고 제가 들었거든요. 무려 이제 100년이 넘는 역사를 이렇게 좀 이어오고 계시는데요. 먼저 학교 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먼저 우리 사관대학원 대학교는 믿음과 인격을 갖춘 그 사역자를 양성하는 그런 선지 동산입니다. 그래서 진리와 사랑, 생명을 교육 이념으로 지금 현재 삼고 있습니다. 그런데 원래 구세군 사관학교라고 했었는데요. 그것은 1910년 2월 10일 성경대학이라는 이름으로 개교가 되었고요. 네. 그래서 21명의 졸업생을 배출하면서 지금까지 지내오게 되었습니다. 1928년도에 정동으로 옮기게 됐는데 네. 그 이후에 85년까지 계속 줄곧 사관학교가 그곳에 있었습니다. 네. 물론 그 강점기 때에 1983년에는 신사참배 문제가 거두되었고 그것을 거부함으로 인해서 사관 학생들과 사관들이 투옥되는 그런 어려움이 있었고 네. 또 일제 탄압으로 인해서 1942년에는 강제로 폐교되는 그런 아픔이 네. 있었습니다. 네. 그리고 2015년에는 대학원 대학교로 학제를 개편해서 네. 오늘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 뭐 이제 우리가 보통 그렇게 생각하는 그 대학교와 뭐 거의 비슷하다 이렇게 좀 저희가 생각하면 되는 건가요? 학제가? 학제는 지금 네. 이제 석사 과정을 하게 되는 그런 대학원 과정이라고 보시면 대학원 되겠습니다. 과정으로. 네, 네. 그 구세군 하면은 뭐 단연 이제 자선 냄비가 떠오를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요. 이제 또 주로 이제 연말에 활동을 또 하시잖아요. 그 구세군이 좀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지 좀 설명 좀 해주시죠. 네. 아직도 많은 분들이 구세군 하면 자선 냄비, 자선 냄비 하면 구세군 이렇게 네. 이해를 하시는데요. 네네. 그래서 12월에만 활동하는 그런 단체인가 생각하는 분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네. 그런데 사실 저희 구세군은 19세기 영국 산업혁명 후에 영국 사회가 빈부격차로 실직자, 알코올 중독자, 굶주린 자가 많았던 시기가 있었습니다. 동부 런던에서. 그래서 1865년 그 감리교 목사였던 윌리엄 부스 목사님이 시작하게 된 것이고요. 1878년에 이름을 바꾸게 되는데요. 네. 살베이션 아미, 구원하는 군대라고 해서 단순히 복음만 전하는 것이 아니라 전인적인 구원이 필요하다는 뜻으로 Soup of Salvation을 주창했습니다. 즉 배가 고프면 숲을 먹이고 헐벗은 사람은 소업해서 비누로 씻기고 네. 그래서 살베이션 결국 마지막으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해서 그들에게 구주로 고백하게 하고자 하는 것이 구세군의 기본 정신입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제 이 구세군이 그냥 우리나라에서 이렇게 생겨난 그런 이제 그런 조직인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고 영국에서 이제 출발한 그런 조직이고 네. 그러면은 이제 우리가 자선 냄비 할 때 모금 운동만 12월 달에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계속 그런 어떤 뭐 네. 어려운 분들을 좀 도와드리는 그런 역할을 좀 하고 계시는 거네요. 네네. 계속. 그 전 세계 131개 나라에서 사역을 하고 있어요. 이게 왜 전 세계적으로 퍼져 있는 그런 예, 이제 그렇습니다. 교단이라고 보면 되겠네요. 정말. 네. 네.
알겠습니다. 이 구세군의 모습을 보면은 마치 이제 좀 군인들처럼 제복을 이렇게 다 입고 계시는데요. 이 제복을 좀 입게 된 게 언제부터이고 왜 이제 이 제복을 입게 됐는지 좀 궁금하거든요. 윌리엄 부스가 인도하던 그룹은 원래 그 크리스천 미션이라고 해서 동부 런던의 가난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던 선교 단체였습니다. 네. 그런데 1878년도에 그 선교의 연회 보고서에 서두에 우리는 복음을 위하여 자원하는 군대다라는 그런 글귀를 쓰게 되었는데 그 문구에서 그 발런티어 아미를 고쳤었습니다. 살베이션이라고 넣어서 살베이션 아미라 고쳐서면서 구세군이라는 이름이 발생하게 되었고 그리고 자연스럽게 그러다 보니까 부스를 대장이라고 부르고 또 사관을 캡틴이라 해서 네. 군대 용어가 서서히 자리를 잡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따라서 제복도 함께 만들어진 것이죠. 그런데 이 제복이 주는 이점이 많습니다. 우선 말과 행동에서 스스로 자중하게 되고요. 그렇죠. 네. 그리고 저희가 그 외국에서 사역한 경우도 있었는데 길거리를 지나다 보면 구세군 제복만 보아도 먼저 인사를 건네는 그런 일들이 허다해 있습니다. 네. 네. 그러니까 뭐 세계적으로 이렇게 우리 구세군에 대해서 좀 잘 알고 있다. 이제 우리가 네, 그렇게 네. 좀 이해를 할 수가 있겠네요. 예, 예. 그렇죠? 네. 이 구세군에서 사용하는 용어들도 군대의 어떤 용어들과 굉장히 비슷하다고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예비병 교육을 받고 입대를 하면은 병사라고 부르고 네. 또 목사님은 사관, 또 뭐 신학교는 사관학교 이런 식으로 부르고 있는데요. 이 구세군의 문화가 이제 군대하고 좀 비교를 했을 때는 좀 어떨까요? 요즘에 보면은 이 사관 학교가 저희만의 용어가 아닌 것 같습니다. 네. 뭐 육군 사관 학교, 해군 공군 사관 학교가 있지 않습니까? 네네. 그런데 그런 사관 학교만이 아니라 보면요, 민족 사관 학교, 간호 사관 학교, 청년 창업, 농부, 심지어는 골프, 뭐 입시, 한국예술 생각해 보면 뭔가 평범하지 않다는 그런 느낌이 들고요. 어떤 다른 힘을 실을 수 있는 그런 공동체를 사관학교라 표현한 것 아닌가 하는 네. 생각을 하면서 저희 사관학교라 또 구세군이라고 하면은 어떤 신앙 공동체로서의 성격을 가지는 것이다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구세군은 신앙의 군대, 구원의 군대로 믿음 안에서 군인 정신을 살리는 교회다. 그렇게 설명을 드릴 수 있고요. 저희가 이제 생각하는 것만큼 군대처럼 막 이렇게 엄격하고 뭐 이런 느낌은 아니겠네요. 아니, 전혀 그렇죠? 그렇지 않습니다. 네. 인격적이고 부자연스러운 어떤 그런 강압적인 성격은 전혀 없습니다. 네. 네. 이 구세군이 되기 위한 어떤 조건들도 좀 뒤따를 것 같은데요. 이 구세군이 되려면 좀 어떤 과정들을 좀 거쳐야 하나요? 네. 참 어려운 질문입니다만은 간단히 설명드리면 그렇습니다.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고 따르고자 하는 분이면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네. 네. 구세군에서는 마음은 하나님께 손길은 이웃에게라는 슬로건이 있습니다. 네. 그 슬로건을 마음에 새기면서 날마다 살아가고자 저희는 기도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뭐 어떤 뭐 까다로운 조건 같은 게 있는 건 아니고요. 정말 네. 그 믿음과 그리고 네. 정말 내 사랑을 좀 베풀고 싶다 이런 마음만 있으면 네, 좋습니다. 누구나 뭐 이제 우리 구세군에 들어갈 수가 있다 이렇게 네, 좀 네. 보면 되겠네요. 네. 아까도 이제 얘기했지만은 구세군 하면 좀 자선 냄비잖아요. 그래서 정말 많은 이들에게 이제 익숙한 풍경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요. 이 자선 냄비는 좀 언제 어떻게 좀 시작이 됐을까요? 이 구세군 자선 남비는 1891년 그 성탄이 가까우던 그 미국 샌프란시스코 해안에서 발생되었는데요. 큰 배가 좌초되게 됩니다. 그 파손하게 되는데 조난당한 그 재민을 위해서 무슨 일을 할 수 있을까 고민했던 그 조셉 맥피라는 사관이 있었어요. 그 사관에 의해서 시작된 나눔 운동이었습니다. 실제로 그 맥피는 영국 리버풀에서 선원 생활을 했던 시절을 떠올리면서 선착장에 걸려있던 커다란 무쇠 냄비를 기억하고 그 샌프란시스코 그 부두에다가 산바리와 게 삶는 그 남비를 네. 걸고서는 모금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가 이 냄비를 끓게 합시다는 그의 외침이 자선 냄비의
시작이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구세군을 통해서 전 세계로 퍼져간 것입니다. 그러니까 뭐 구세군이 이 자선 냄비도 한 100년이 훨씬 넘는 그런 역사를 지금 갖고 있는 그런 활동인 거네요. 예. 그리고 그 한국에서는 1928년 당시에 그 박준섭 사령관이 계셨는데 서울 길거리에서 방황하는 청소년들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또 흉년과 가뭄의 홍수폐가 당시에도 이렇게 잦았는데 네. 그것을 생각하면서 12월 15일부터 31일까지 2주간 동안 20개 그 소를 만들어서 자선 냄비를 시작했어요. 해수로 치면 91년 전입니다. 네. 그해 모금된 금액이 뭐 그럼나나 많겠습니까만은 그것으로 인해서 급식소를 차렸고요. 약 130명 그린들에게 따뜻한 국과 밥을 제공했고요. 또 소년원 그리고 소녀원 그 아이들을 돌보는 그런 자금이 되었다고 합니다. 1900년대 초반부터 네. 정말 좋은 일들을 계속 지금 이어오고 계시는 그런 예, 상황이신데 이 자선 냄비 하면은 또 이렇게 좋은 일에 또 이 자선 냄비를 통해서 예, 좋은 일들에 또 이제 쓰일 수 있는 어떤 그 모금 운동도 되는 거고 해서 그냥 보기만 해도 좀 사람의 마음을 좀 훈훈하게 이렇게 만드는 부분이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좀 드는데요. 그 자선 냄비 봉사를 하시면서 좀 혹시 기억에 남는 그런 일화 같은 게 좀 있으실까요? 네. 뭐 사실 그런 일화들은 상당히 많이 있는데요. 그 중에 소개한다고 하면은 제가 그 해마다 보면은 그 몸이 부자연스러우신 분들 또 휠체어 타신 분들이 모금통에 와서 넣고 가는 경우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그리고 올해도 뭐 천사의 손길은 곳곳에서 이어지고 있고요. 꼬박꼬박 모은 저금통을 가져오는 고사리 같은 그 손길들이 많고요. 어떤 경우는 돌도 안 된 그 사랑하는 아이가 하늘나라를 가게 되죠. 먼저 보내고 네. 돌반지를 마련했는데 그것을 넣어주신 분이 있습니다. 3년 동안 배지를 모아서 판 금액을 모두 자선 냄비에 넣은 할머니도 계시고요. 네. 나보다 더 어려운 이웃을 위해서 써달라고 넣어주신 거리 행상인들도 있었습니다. 최근에는 그 1억이 넘는 수표를 넣은 분도 계시는데 이런 분들을 볼 때는 정말 아름다운 나눔을 실천하는 그런 분들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네. 그 구세군의 종소리가 이렇게 좀 울려 퍼지기 시작하면은 방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정말 아이나 어른이나 할 것 없이 이렇게 따뜻한 마음을 전하러 이렇게 좀 모여드는 이제 그런 풍경들이 좀 이제 우리가 연상이 되는데 하지만 이렇게 활동하시다 보면 어려운 부분들도 분명히 있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좀 가장 힘든 점들은 좀 어떤 부분들일까요? 자원봉사자로 이렇게 서서 2시간 교대를 주로 하게 되는데 네. 2시간 서 있는다고 하는 것이 참 쉽지만은 않습니다. 제자리에. 네. 매서운 그 바람들을 맞으면서 때로는 뭐 진짜 칼날 같은 그런 바람이 불 때는 종을 흔드는 것조차 쉽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더 힘든 것은 몇 시간 동안 종을 흔드는데 그 통이 채워지지 않은 때가 더 어렵습니다. 네. 최근에 우리가 그 나라 경제가 어렵다 보니 시민들의 그 발길, 손길이 많이 줄어들고 있는 그런 현실입니다. 하지만 반대로 생각해 보면 형편이 어려워질수록 어려움에 처한 이웃이 많다는 것이죠. 그렇죠. 네. 그렇다고 생각할 때 시민 한 분 한 분의 그 따뜻한 마음을 더 나눠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그 올해 지금 이제 올해도 이제 우리 구세군 자선 냄비의 모금이 이제 진행이 되고 있을 텐데요. 좀 예. 어떻게 좀 진행이 되고 있는지요? 지난 11월 29일 시종식을 했습니다. 그때부터 12월 24일 성탄절까지 하는 곳이 많지요. 네. 그런데 일부는 12월 31일까지 모금을 합니다. 그래서 전국 353개 처소 약 5만여 명의 자원봉사자들이 이 자선냄비 봉사를 하게 되죠. 그런데 그 예년과는 달리 올해 목표액을 정하지는 않았습니다. 상당히 이제 무게를 두고 있으니까 그런 저희 결정을 한 것이고요. 그런데 이 사실 자선냄비는 이 거리 모금 외에도 톨게이트 그리고 고속도로 휴게소
또 저희가 말하는 찾아가는 자선남매라고 해서 교회나 유치원 부르면 저희들이 달려갑니다. 그리고 기업들의 후원이 있고요. 스페셜 모금, 온라인, ARS 모금, 물품 후원으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 자선 냄비만 가지고는 사람들이 사실 뭐 요새는 네. 현금을 많이 들고 다니는 것도 아니고 하다 네. 보니까 이 모금의 방식도 좀 많이 이제 변화가 됐다. 이제 저희가 좀 그렇게 보면 되겠네요. 네, 네. 그렇습니다. 네. 이 올 연말도 정말 그 따뜻한 마음들이 좀 많이 모이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저도 좀 드는데요. 이제 곧 또 새해가 또 밝아오잖아요. 좀 이 총장님께서 새해에 좀 바라시는 점이 있다면요. 예, 뭐 저희 내부적으로 볼 때는 정말 한국 사회를 살릴 수 있는 사역자, 목회자를 배출하는 것이고요. 정말 그 복음의 열정으로 충만한 그런 사관을 양성하는 것이 저희의 꿈이요 또 기도입니다. 반면 우리가 국민들을 생각해 볼 때에 우리나라는 현재 그 남북 관계나 국제 정세에 있어서 풀어가야 할 과제가 많다고 봅니다. 네. 게다가 내년에는 총선까지 있지 않습니까? 네. 네. 그런데 그 정치 경제 모든 면에서 상당한 진통을 예상하며 염려하는 분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정치계는 물론이고 일반인들도 진보다 보수다 또 극우다 좌파다 이렇게 맞아요. 해서 예. 서로를 막 공격하는 대결 구도로 나아가는 그런 일들이 크다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사회는 정말 서로의 다름을 인정하는 문화가 꼭 피워야 될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나의 유익보다는 전체를 생각하고 당리당락보다는 서로를 존중하는 그 풍토가 한국 교회와 국회에서부터 조성되었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모든 국민들이 이런 일에 하나가 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네. 이 어려운 이웃들을 위해서 좀 많은 활동을 또 이렇게 하고 계시기 때문에 좀 따뜻한 그런 손길들이 좀 계속 이어져야 될 것 같거든요. 좀 후원 방법에 대한 설명을 좀 부탁드릴게요. 네. 그 최암흑의 영국을 경험했던 창립자 윌리엄 부스는 구세군인에게 이런 말을 했습니다. Go to the worst. 최고로 옳은 사람에게 가라고 했는데요. 살펴보면 우리 주변에 어려운 이웃이 많습니다. 그렇다고 하면은 우리가 어려운 이웃을 돕고 나누는 그런 기쁨의 주인공들이 다 되었으면 합니다. 아까 모금 말씀에 대해서 후원하는 방법을 말씀하셨는데 네. 알려드리고 싶은 것은 저희가 12월 한 달만 아니라 1년 언제든지 저희 구세군에 후원할 네. 수가 있습니다. 네네. 구세군에 홍보부가 있는데 홍보부에 연락하시면 잘 안내해 드릴 것이고요. 구세군에서 운영하고 있는 사회복지 시설들이 다양하게 있습니다. 아동, 청소년, 노인, 여성, 장애인, 다문화, 또 위기가정 보호시설도 있고요. 뭐 지역사회복지관, 또 특별히 저희가 신경 쓰는 것은 실직 노숙인, 미혼모, HIV, 에이즈 감염인들, 그리고 자살 방지를 위한 위기 상담, 또 갑작스런 재해를 만난 분들을 위한 긴급 구호 등 그런 것들을 이제 저희들이 감당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북한과 그 해외 심장병 어린이 살리는 그런 사업들도 합니다. 이런 데 대한 지원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정말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정말 많은 일들을 지금 많이 하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그래서 정말 좀 많은 그 사랑의 손길들이 좀 많이 좀 모였으면 그런 좋겠다는 좀 바람이 듭니다. 네. 네, 마지막으로 우리 파워 인터뷰를 시청하고 계시는 우리 시청자들에게요. 네, 마무리 인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귀한 시간 시청하여 주심에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께서 하늘 보좌를 부리시고 이 땅에 내려오신 성탄절이 가까이 와 있습니다. 정말 우리의 마음을 내려놓고 서로를 존중하고 또 따뜻한 마음으로 이웃을 돌아보는 그런 성탄절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여러분의 그 가정과 삶의 자리에 하나님의 은총이 가득한 그런 한 해가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총장님 오늘 이렇게 귀한 시간 내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네. 고맙습니다. 나눌수록 커지는 게 바로 사랑입니다. 곧 있으면 아기 예수의 탄생을 기념하는 성탄절인데요. 많은 이들이 설렘 가운데 기다리는 이날.
주변의 이웃들을 돌아보고 더 많은 이들과 사랑을 나눠보면 어떨까요? 세상의 온도를 따뜻하게 높이는 일, 바로 마음과 행동이 함께 움직여야 해낼 수 있습니다. 파워 인터뷰 오늘 준비한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